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부산에서 한 연설이 지금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박형준 부산시장 국민의힘 후보를 지원 유세하기 위해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산 남구 LG 메트로시티 입구에서 열린 이 박형준 집중 유세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엄청난 연설은 시작됩니다. 민주당을 발칵 뒤집어놓은 연설입니다. 자, 김종인 위원장,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입을 열 때마다 큰 파문입니다. 이번에도 다른 사람이 아마 이런 연설을 했더라면 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량감 있는 80대의 원로 정치인이 이 말을 쓰니까 감히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아무튼 지금 민주당 뭐 수석 대변인 성명이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후계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한방에 청와대 민주당, 서울시장, 부산시장 민주당 후보들 전부 다 경악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부산 남구 LG 메트로시티 입구에서 가진 박형준 후보 집중 유세장, 엄청나게 많은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자, 이렇게 업이 됐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4월 7일 보궐선거가 무엇 때문에 실시되는지 아시지 않나? 과거 오거돈 시장의 성폭력 사태로 인해서 발생한 선거가 바로 이번 4월 7일 보궐선거다. 여러분들 성폭력 후계자를 시장으로 절대로 만들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성폭력 후계자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를 김종인 위원장은 성폭력 후계자라고 불렀습니다. 후계자,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후계자는 누굴까요? 이재명일까요? 이낙연일까요? 아니면 임종석일까요? 지금 후계자 이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을 걱정하는 민주당 정권, 맡길 만한 사람이 없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여기에 성폭력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였습니다. 성폭력 후계자. 사실 민주당이 오거돈 박원순의 이 성추행 의혹 때문에, 성추행 범죄 때문에 치러지는 이 보궐선거에 후보를 냈다는 것 자체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도 이낙연 당대표 시절 당헌까지 고쳐가면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에 있던 때 만들었던 이 당규를 고치면서 후보를 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 방에 이것을 정리한 겁니다. 성폭력 후계자. 아우, 바로 받았습니다. 자, 박원순 전 시장, 서울시장의 성폭력 후계자는 그러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무튼 묘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의 이 연설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발칵 뒤폈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중앙선대위 수석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도를 넘는 인신공격이다, 막말이다, 이번 4.7 재보궐선거가 우리 당 인사의 과오로 시작된 점 무겁게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후보에 대해 성폭력 후계자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언어폭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일단 최인호 수석 대변인도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왜? 사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인사의 과오로 시작된 점 무겁게 받아들인다. 이런 발언이 논란이 되면 될수록 결국은 김영춘 후보한테는 악재입니다. 지금 김영춘 후보 측 네거티브로 박형준 LCT 홍대미대 입시 부정 아무튼 계속 네거티브로만 점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들도 그런 비판을 합니다. 정책은 어디 갔느냐, 무슨 흑색 성전 하나. 아무튼 이런 가운데 한 방에 정리해버렸습니다. 성폭력 후계자. 아우, 시원한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 이런 참담한 말을 쏟아내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은 자당 후보들의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의 입장부터 밝혀야 한다. 또 박형준 후보 네거티브를 합니다. 자, 어쨌든 다 떠나서 지금 유권자들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누가 하면 잘할 것인지,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보궐선거를 만들어 놓은 책임 유발자가 누굽니까? 바로 오거돈, 박원순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데 염치 없이도 또 해먹겠다고 나온 사람들은 뭡니까? 게다가 지지율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런 가운데 몰리니까 계속 생태탕 먹었다, 페라가모 신었다, 선글라스 꼈다. 자, 이게 무슨 서울시장 선거하고 관계있습니까? 또 무슨 뭐 미술품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집을 어떻게 사고. 아무튼 박형준 후보가 비싼 집 사는 거는 맞습니다. LCT 고급 아파트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불법으로 샀느냐, 합법적으로 샀느냐, 이런 걸 문제 삼아야지. 뭐 계속 나오는 이 네거티브들, 부산 시민들이 염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론조사가 안 바뀌고 오히려 격차가 벌어졌다는 그런 조사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민주당의 네거티브는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니들 자꾸만 떠돌래? 내가 한 방에 보내줄게. 김종인이 성폭력 후계자라고 했습니다. 후계자라는 단어는 참 묘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이 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 유세에서 집중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문제점,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함을 비판했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이 뭘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백신입니다. 코로나 백신. 문재인 대통령 무슨 뭐 모더나 뭐 누구랑 뭐 CEO와 통화를 했다는 둥, 뭐 2천만 명분이 들어온다는 둥,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백신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지 않습니까? 말만 뭐 들어온다. 우리나라 속도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격을 가했습니다. 자, 이 정부 사람들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백신이 뭔지를 모르고서 1년간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이다. 금년에 와서 비로소 백신을 구입한다고 구매 계약을 맺으니 아직도 우리나라의 백신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세계에서 111번째의 백신 접종 국가가 됐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노릇인가.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하나하나 평가해 보시라. 과연 무엇을 성취했는가. 전혀 알 길 없는 정부가 지난 4년간의 문재인 정부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면서 포용국가 만든다고 얘기했다. 포용국가라면 이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포용적 경제성장도 얘기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 포용적 경제성장은 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고 양극화는 훨씬 벌어졌고 국민 갈등은 더 심화된 게 문정부의 실정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근 와서 부동산 정책 갖고도 정부 내부에서 일치된 견해가 없다. 선거 앞두고 과거 부동산 정책 잘못을 시인하는가 하면 이거 지금 이낙연 뭐 김태년 다 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그런 일 없는 것처럼 발언한다. 새로운 정책실장 이호성 실장 다른 나라도 그렇답니다. 아무튼 이 정부는 지금 당과 청이 지금 갈등을 빚는 건지 아니면 서로 소통도 안 하는 건지 참으로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부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정부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 4월 7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문재인 정부 심판해야 한다. 이곳에서 시장 출마하신 국민의힘 후보 박형준을 당선시키는 것이 1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심판 첫 신호를 울리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 왔습니다. 하태경, 서병수, 정운천, 김도읍, 조경태, 장재원, 김태호, 백종원, 박수영, 김미애, 안병길, 황보승이, 여기에 이현주 전 의원,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그리고 김건식 비전 전략실장, 금태섭 전 의원까지 아무튼 남구 난리가 났습니다. 부산이 뒤비졌습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의 성폭력 후계 때문에 지금 청와대 민주당 발칵 뒤핀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